분양계약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며칠 동안 비교를 해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수억 원이나 하는 부동산을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모델하우스에서 모델하우스에 다녀오기만 하면 가계약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도 가계약에서 가계약금이 환불되었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불행히 어떤 사람들은 가계약으로 알고 있고 가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분양 계약서였어요. 이건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자, 본인이 한 계약이 가계약인지 정식 분양 계약서에 한 정식 계약인지도 모르고 입금부터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발생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계약 해지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 본인이 불리는 거지 분양 직원이 불려주지 않아요. 이거 정확하게 이건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불려주지 않아요. 저는 자,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건 여러분에게 분양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불려주려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 재산을 증식시켜준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과거 제 영상에 어느 분양 직원이 남긴 댓글에서 분양 직원은 상품을 설명해서 분양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품에는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따지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건데 왜 분양직원 자기네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느냐고 쓴 댓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분양직원 중에서도 양심적인 분양직원과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불량 분양직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분양직원 댓글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뭐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얘기할게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어요. 분양지원은 살짝 과장된 설명에 얘기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기만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죠?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는 건데 과장된 설명을 했다. 거짓된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분양시장에서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는 날에는 절대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절대 하지 말라고. 가계약인 줄 알고 가서 정식 계약 쓴 사람 엄청 많아요. 분양계약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일날 충동적으로 분양직원 말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당일날 계약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고객이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금방.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초보자들이 모델하우스에 가면 넋이 빠져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사업지 인근 개발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임대 수요자가 넘쳐나고 높은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아주 멋지게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시세 차익도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그럴싸하게 또 얘기해요. 모델하우스에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양직원 유형은 내일이 없다는 무대포 스타일이에요. 무대포 스타일. 지금 계약을 쓰고 가야지. 지금 계약 안 쓰면 후회한다고 뭐 밀당해놓고 번갈아 엄포도 왔다 갔다 해놓고 만약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은 좋은 호실을 잡기 위해서 단돈 100만 원에다 가계약금 입금하고 가라고 막 해요. 덤으로 생각할 시간 주겠다면 마음의 안정까지 또 시켜주면서 뭐 위해주는 척하면서 환불이 된다는 말로 또 안심하게 또 몇 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입금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린 거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날 알아보니까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분양 계약서에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알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식 분양 계약서면은 이건 뭐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는 머리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돈 겁나 날라가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피해자는 시금을 전폐하죠. 밥 못 먹죠. 결국 저희한테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분쟁 솔루션 피해자들이 똑같은 반복된 패턴들이에요. 계약하기 전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받아야 함에도 계약한 후에 사람들이 분석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예? 참고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주 많이 중요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원래 분양가격 10%가 분양 계약금이라 해요. 그죠? 그런데 계약금 10%에 훨씬 못 미치는 1%를 계약금 일부로 납부하고 분양 계약서를 썼어요. 문제는 이 계약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계약을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한대요. 그럼 계약금 일부로 납부한 1% 이것만 포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답은 당연히 아니죠. 1%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1%를 뺀 나머지 계약금 9%를 납부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이게 9% 하니까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억이면은 10%면 1억이에요. 1억 날라간 사람 많아요. 많아요. 자, 분양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오려면 법적으로도 계약금 10%를 채워가지고 시행사 납부해야지 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요. 좀 황당해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리고 어떤 시행사는 10%를 포기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시행사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 중에서 분양 계약금 10% 모르면 쪽박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계약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됐는지 아세요? 법원에서는 계약을 신중히 하라고 이런 취지로 판결을 내린 건데 분양시장에서는 이 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이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섹션 오피스든 상가든 어떻게 해서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호실을 잡으라는 명분으로 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뜯기면 된다? 아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양 가격이 10%.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방문자들 코를 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볍게 돈 10만 원, 50만 원, 어떤 거 진짜 10만 원 주고 계약서 발부한 것도 있었어요. 나머지 돈 1,800만 원 내야 돼요. 1,790만 원 정확하게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저희가 고발한 신종 분양 사기예요. 소개팅 어플 분양 사건,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MBC 아침 생방송에서 나왔어요. 생방송으로. 그리고 MBC 실험 탐사에서도 크게 방송이 됐었죠. 그리고 MBC 뉴스에서도 전화 왔었어요. 저희한테. 자, 이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분양 사기 가해자가 분양 직원이에요. 분양 직원인데 피해자들을 소개팅 어플인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투자하면 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게 해서 일명 코끼게 하는 분양 사기 사건이에요. 신종 분양 사기 사건으로 야, 법 사각지대에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영상 소개팅 분양 사기 사건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가계약을 하라고 유도하면 계약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이 가계약이지 보면은 정식 계약 쓰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옆에서 막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절대 분양 계약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 예? 이 방송 안 보신 분들은요. 모델하우스 갔다가 또 코 껴서 와요. 모델하우스 갔다가 가신 분 중 좋은 호실 잡는다는 핑계로 여러분에게 오늘 호실 못 잡으면 좋은 호실 날아간다고 겁나게 초조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짧게. 팀장이 와가지고 안 먹히면 분양 본부장이 오고 총괄 본부장 오고 이게 다 연출이에요. 연출. 상황 시나리오예요.
아마 이거 들어가면 또 분양지원 댓글 또 엄청 쓸 거야 아마. 여러분은 초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계약금 쪽으로 얼마 입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볼 거야 아마. 이 멘트가 들어가면은 시정 탈구는 여러분한테 이미 작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흔한 말로 눈탱이 당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분석을 안 맡겨도 돼요. 제발 눈탱이는 당하지 마세요. 왜? 눈탱이 당한 다음에 계약 쓴 다음에 분쟁 솔루션 오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연 들어보면 가슴이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쉽게 투자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투자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사기를 당하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자는 뜻에서.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